라이브 방송을 몇 번 건너뛰고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라이브 방송을 3주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채널이 이렇게 강판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그냥 딱 봐도 해킹당하고 왜냐면 제 비디오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 복구가 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근데 그걸 제가 다시 보니까 또 성격이 내가 봤을 때 너무 결론도 없고 그냥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진지 짜고 이런 비디오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볼만한 비디오를 올려야지 밑도 끝도 없이 어떡해요 그런 거 안 되는 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찍은 비디오를 다시 보니까 그 비디오는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저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제 비디오가 한번 나가면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를 12년이나 한 사람 뭐 소셜미디어를 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저도 제가 당할 줄 몰랐고 저는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그냥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미스테이크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떨까 해킹 당한 그런 얘기도 조금 하고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나 이메일 갖고 있는데 누구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온라인 뱅킹도 하고 앱으로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쿠팡에 들어가서 뭔가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이메일 어카운트 뭔가 계정이 있고 계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비밀번호를 넣고 한국은 그리고 그 우리나라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된 전화가 연결이 돼서 본인 확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까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비밀번호와 계정만 있으면 이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핸드폰으로도 내 중요한 어떤 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메일과 그리고 비밀번호가 정확히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어오시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마음속에 내가 준비가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달할 만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30분 전까지인데도 원래 오늘 화장은 한 상태여서 라이브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일단 근데 이제 일단은 지메일을 해킹당한 거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나는 미국 국기하고 대한민국 국기하고 충돌을 자꾸 일으키네. 유튜브에 들어가는 우리 계산 잘못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지메일에 저는 이제 마이타피니스라는 그 이메일인데 지메일 어드레스에다가 제 비밀번호가 완벽하게 딱 위치되는 거를 누군가가 알았다. 더 이외의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많은 그 못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메일 하나가 내 수중에서 없어지는 케이팝 시그널 포스터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는데 같이 가겠다. 여기다가 다 저의 일정을 그래서 진짜 이제 과거에 내가 작년에 내년 며칠에 무엇을 했을지라는 약속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일정 약속 같은 것도 거기에 다 넣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싹 날아가서 일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한국에서의 일이고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한 이메일로 오가고 해요. 그리고 단 10% 정도라고 했으나 제 비즈니스상으로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한 5% 정도만 인스타그램 DM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메일로 주거니 받거니 내용을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고 뭐 어떻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다 거의 다 이메일로 오고요. 가끔 가다가 DM으로 메시지로 저도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때문에 서울이 그렇게 하지만 안경이라는 안심이 하나 정신도 아니고 유대이라는 안심을 사실 그것을 보면은 독립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게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홍명두 전 대표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홍명두 전 대표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현 대표님 또 김구주 비서실장님 이렇게 저희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 사실 의원 워크숍에서 뵙고 인사드리니까 오늘 좀 더 굉장히 반갑고 또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가 국무총리 되고 나서 이제 한두 주 일을 진행하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호우주의보도 있고 또 온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이 비상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오후에 다행히 해제가 되기는 하지만 관련 부분에서 정말 신속하고 민첩하게 챙겨야 하고 여기에 그동안 기후부나 행안부나 여러 곳에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로 AI를 통해서 미리 예보하는 일들도 가능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지도 잘 살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도 더 모든 부처에 관련해서 좀 퍼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집권 2년 차에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활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명도 대표 직무대행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대통령께서 지금 비전을 세우신 3대 매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주시고 정말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셔서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AX 도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X의 도입은 AI를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좀 전면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게 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추진 전에 당과 먼저 긴밀하게 협의 드리고 또 고위 당정 협의회 등 협의 채널을 의식 있게 운영해가면서 당에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 잘 듣고 또 현장에서 주시는 목소리를 무엇보다 당에서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말씀 잘 들어가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정부보다 당중 중에도 또 이렇게 북한 정상화랑 또 민생입법 또 환영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부도 여당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제 몫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블록 경계선을 침범하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올해 말까지 계부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위반 조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손손을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직접 나서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30분 문자블록에 세워진 복지부 장관께서 자전거는 사탄이 없어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거나 시민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YTN 표기선입니다. 정성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 체계를 지금 꾸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 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발생한 이 공감도 법 왜곡죄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입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좀 왜곡죄로 입건해서 조사한다는 행정 보호받는 거 없고요. 어쨌든 법 왜곡죄로 입건한다고 해도 이건 경찰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입건하는 건 검찰의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입건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서 그 억울한 피해자를 법원이나 그 유족에게 큰 상처와 폐하를 준 건데요. 그래서 법 왜곡죄를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한 거고 지금 고민은 법 왜곡죄 공소시효에 있어서
담당 수사관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중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법원일소위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수사기소를 분리하되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님의 그 의견을 좀 지금 일선 검찰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수사에 대한 대상인 범죄들이 중대하고 어려운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60이랑 문희석 의원님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중간중간 중지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지 또 공소 제기 후에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을 담보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 법률 개정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입법 취지에 전적 공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자료들이 전부 다 픽스라든가 어디에 다 전산화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산화되는 것에 혹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추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사실 수사 전 과정 그리고 수사에 나타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보관되고 그다음에 사후라도 수사 마칠 후라도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오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스크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수사 과정이 다 스크린이 되어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든 우리 징계 책임이든 받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어야 수사기관이 긴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좀 더 생각하고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 한쪽으로 의견을 들으면 배임죄 구성 요건의 추상성, 모호성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라든가 대전환이 필요한데 좀 기업하는 분들, 이사들이 좀 주저주저 뭐가 항상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다 자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려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면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ALEX R7 스트레칭 모션 밴. 예, 힘만 더 주십시오.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배임죄를 구성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상법상 핑벌 배임죄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그 법무부에서도 거의 1년에 지난해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갖고 배임죄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은 일단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그 등록된 그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아니면 배임죄 규정을 갖다 좀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 용역도 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또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갖고 또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그 준비를 좀 하고요. 어쨌든 결과 나오는 데는 바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임죄가 이게 이제 예컨대 그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되고 또 어느 한 측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이제 개정안으로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법원 기우정 찬양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대법관 한 분이 결혼이죠. 계속이죠. 언제 결정하십니까? 그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늘 국회에서도 예. 사건 관계자들도 난리인데 너무 일 태만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권자가 너무 본인의 의사만을 강요한다. 그 본인의 의사만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답변을 답변을 때까지 제청하겠다는 답변을 이렇게 계속 협의를 벌써 몇 개월 때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공석된 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4개월째 됐는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데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단소송제가 저희 법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근데 손해배상의 그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이 지자체의 그런 재정 하상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그 집단 소송제에 관해서 소위에서 행정처가 드린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소급표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법안이 나오면 정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적인 편수, 개인 투자용 부채, 더해진 가산금리로 투자 수익을 올라가 권리과세로 절세 혜택하지.
선거 결과는 7월 10일 금요일 2시에 펌프 업체와 저희 시 업무 직원들이 가서 점검한 결과 펌프 임페라의 이물질 등에 껴서 펌프가 과부하 및 전지 판넬의 차단기와 마그네트 스위치가 고장났습니다. 보충 1배수 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충동 190-1번 지점이고 펌프는 총 3대가 되겠습니다. 4.2에 2.0 수내 펌프 2대, 1.6에 2.0의 수내 펌프 1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총 배수량은 직경 800ml에 분당 90톤을 양정할 수 있는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중공연도는 2019년도에 펌프 2대를 했고 2023년도에 수소 저류 시설을 설치하면서 1대를 투입한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진짜 쟁쟁이죠. 그래서 누가 뽑혔냐고요? 모든 순간 분열 부품 교체 후 펌프 절구 이상의 확인 및 펌프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특보 그리고 홈특보의 발효 시는 이 시설이 완성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충 1배수분의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서 공급사항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근데 냄새가 하수와 이제 가정에 있는 쓰레기들 이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거는 모여서 전체 유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다 분야가 채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관리 지정하고 9개 그래서 완료를 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요 유형 면적이 한 2.2km 정도 되는데 요 유형 면적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실수가 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우리가 과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수 예방 사업보다가 요 번역은 이쪽대로 나가고 요 번역물을 별도로 잡아서 이쪽으로 배수하는 상황을 하고 있는. 오, 빠빠이. 잘 먹었다.